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아니, 결혼 생활 50년 만에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가슴 따뜻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0대에서 80대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맞아 하실 만한 가족 간의 갈등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실화 바탕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김영자 여사님과 박만복 어르신은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황혼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일남 이녀를 두셨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린 지 오래였죠. 큰아들 철수 씨는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고, 둘째 딸 영희 씨는 현명하고 다정한 성품으로 늘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맏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 씨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부모님에게는 때로 걱정을 안겨드리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깊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당신의 이름 앞에는 늘 누구 엄마, 누구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당신의 꿈이나 열정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었던 분이셨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고집이 세고 무뚝뚝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밖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두 분은 50년 넘게 해로하며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늘 그 자리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였죠.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오순도순 살아온 세월 속에는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웃들은 저렇게 금슬 좋은 부부는 보기 힘들다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두 분이 이른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만복 어르신에게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외출을 하시고 전화를 받는 횟수도 부쩍 늘었으며 가끔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거울 앞에서 주름진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새로 산 듯한 옷매무새를 다듬는 모습까지 보였죠. 급기야는 향수를 뿌리는 듯한 낯선 향기가 집안에 감돌 때도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처음엔 그저 나이 들면 다 저러나 보다, 늙어서 멋부리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멋쟁이였던 남편의 습관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어느 날 만복 어르신이 낡고 빛바랜 다이어리에서 꼬깃꼬깃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싱그러운 미소를 띤 앳된 얼굴의 젊은 여성과 그 옆에 늠름하고 당당한 청년 시절의 만복 어르신이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 여사님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아련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어쩌면 나에게도 처음이라는 설렘 가득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는 과연 그 소중한 감정들을 잊고 무심하게 세월만 보내며 살아왔던 걸까요? 가슴 한켠이 시큰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복 어르신의 미심쩍은 행동은 더욱 잦아졌고 더 이상 영자 여사님의 의심을 잠재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자 여사님은 큰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이 불편한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큰아들 철수 씨는 사업가로서 성공했지만 가정사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라 부모님 문제에는 다소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한 오해 아닐까요? 아버지 연세에 설마 그냥 친구분 만나시는 거겠죠? 라며 애써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둘째 딸 영희 씨는 늘 엄마 편에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공감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했죠. 엄마, 제가 아빠한테 솔직하게 여쭤볼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 씨는 감정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이라 이 상황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대체 무슨 바람이 나신 겁니까?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하며 사신 분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의 격앙된 호통에도 불구하고
만복 어르신은 흔들림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람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냥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일 뿐이다. 게다가 이 일은 절대로 너희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미 영자 여사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날 이후 만복 어르신과 영자 여사님 사이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탁에는 정성껏 차리던 반찬이 3가지에서 2가지, 심지어는 1가지로 줄었고 거실에는 정겹던 웃음소리 대신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함께 보던 TV 드라마도 각자 방에서 보거나 아예 켜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싸늘해진 분위기에 좌불안석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철수 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아버지 나이에 대체 무슨 연애냐? 우리 체면은 뭐가 되냐며 창피해했고 심지어는 어머니에게도 엄마도 좀 이해하세요. 아버지 연세에 오죽 외로우셨으면 그러시겠어요? 갱년기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어설프게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이 말에 영자 여사님은 철수 씨에게 크게 화를 내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운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한 자신은 뭐가 되는 걸까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노년의 외로움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정작 평생을 남편과 자녀에게 바친 자신의 외로움과 희생은 왜 헤아려주지 못하는 걸까요? 영자 여사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은 평화롭던 가족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알고 보니 만복 어르신이 만나던 분은 다름 아닌 그의 아련한 첫사랑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우연히 동창회에서 재회하게 된 그녀, 바로 순이 여사님이었죠. 순이 여사님은 만복 어르신과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0년의 세월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다시 만나자마자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애틋하고 아련한 감정이 다시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거닐며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고 벤치에 앉아 끝없이 옛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젊은이들처럼 극장에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순이 여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젊은 날의 활기와 설렘을 다시금 강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박만복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시 되찾은 듯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미묘한 행복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또한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막내딸 현정 씨는 아버지는 엄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계세요. 첫사랑 좋다는 건 알겠지만 이미 결혼한 몸으로 이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라며 격렬하게 반대했고 자신의 친구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려 부모님을 험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들은 만복 어르신에게 순이 여사님과의 만남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순이 여사님에게까지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아버지를 만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만복 어르신은 자녀들의 거센 반대와 비난에 부딪히자 오히려 더 완고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내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너희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희가 내 젊은 시절의 아픔을 아느냐? 그는 자녀들에게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젊은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변명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평화롭던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철수 씨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일수록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옛날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실 거고 엄마도 마음이 풀리실 거야. 라고 말하며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마지못해 억지로 따라온 듯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고 영자 여사님은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시종일관 침묵했습니다.
영자 여사님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만복 어르신의 얼굴 또한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억지로 웃어 보이고 밝은 척 대화 주제를 바꾸어 보았지만 그럴수록 가족 간의 벽은 더욱 높아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두가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여행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가를 산책하던 만복 어르신이 젖은 바위에 발을 헛디뎌 넘어져 크게 다치게 된 겁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자녀들은 물론 영자 여사님까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고관절 골절로 한동안 거동이 불편해졌고 수술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는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통증에 신음하는 만복 어르신을 보며 자녀들은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비난하고 강요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후회스럽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외로움과 젊은 시절의 아픔을 조금도 헤아려주지 못했던 자신들의 이기심을 깨달았습니다. 영자 여사님은 비록 남편에게 깊은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막상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미어졌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젊은 시절 연애부터 시작해 결혼하고 새 아이를 낳아 기르며 온갖 풍파를 함께 겪어온 50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아프자 비로소 그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달은 거죠.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복 어르신도 병상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몸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평생 자신만을 위해 헌신한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도 뒤늦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순이 여사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잠시나마 잊고 지냈던 설렘과 활력을 주었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가족, 그리고 50년 넘게 해로한 아내 영자 여사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병실에 찾아온 순이 여사님에게도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족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이 여사님도 만복 어르신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녀 또한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한 가족의 행복을 깨트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만복 어르신은 가장 먼저 영자 여사님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반성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내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당신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소. 평생 나만을 위해 희생해 온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소. 이제 남은 생은 오직 당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충실하며 살겠소. 영자 여사님은 말없이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았고 그 손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용서, 그리고 변치 않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막내딸 현정 씨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빠, 저희도 그동안 아빠 마음을 다 헤아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빠도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도 아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드릴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엄마와 함께하는 행복이어야 해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만복 어르신과 영자 여사님은 예전보다 훨씬 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고 영자 여사님에게도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더욱 다정하고 살가운 할아버지가 되었죠. 그리고 영자 여사님도 예전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아낌없이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잔잔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시청하며 때로는 젊은 시절처럼 손을 잡고 영화관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마음이 한층 편안해졌고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남은 여생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이 가족은 한때 큰 갈등과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들 합니다. 첫사랑의 설렘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슴 한켠에 자리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에는 분명 책임감과 배려가 따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노년의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 80대 혹은 그 어떤 나이의 가족이라도 겪을 수 있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갈등과 오해,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화해와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외로움과 지나온 삶의 무게를 헤아려주고 때로는 자녀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때로는 실수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을지 몰라도 가족에게는 영원한 사랑과 끊임없는 배려,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잠시나마 가족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소통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의 늦은 연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그리고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